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온 메일에 대한 답변, 실제 그대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중요한 걸 하시고 난 다음에는 메일을 확인해 보시겠죠. 저도 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쭉 드렸습니다. 그 답변 드린 내용을 글자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연구, 통계, 이런 거에 아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콘솔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답변 주시기를 Yes, consult is best available 이라고 했고 But I think editor와 reviewer는 should catch to 콘솔트를 꼭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분께서 I think 이게 물어서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면 I think 이렇게 하면 이제 to 이렇게 하면 동의한다는 뜻인 것 같고 물음표를 하고 but 이렇게 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논문을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통계학자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한테도 본인 강의하시거나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많이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콘솔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의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콘솔트를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콘솔트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널들은 투고 규정에 콘솔트를 따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으로 그렇게 전언한 거예요. 투고하는 저자들은 콘솔트를 따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자와 투고자는 그 법을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콘솔트를 따라라 해놓고 이렇게 따라라고 했는데 왜 안 따랐냐고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하자면 야구 심판과 선수가 규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심판은 알아야죠. 선수는 모른다 치더라도 심판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판과 선수가 모르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동네 야구로 그래야 돼요. 동네 야구는 애들끼리 하는 야구잖아요. 방망이도 대충 나무 쓰고 스트라이크 존도 대충 스트라이크 하면 서로 싸우지만 심판도 사실 없죠. 애들끼리 느낌을 하는 거니까. 일루수 그리도 대충 이제 운동장 상황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야구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저널들은 동네 야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지 않겠죠. 우리 저널은 탑저널이 되기 원하고 SCA에 등재되기 원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그대로 뜻이 따르지 않는다. 그럼 사실 동네 야구인 셈인 거죠. 이게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통계학자들 논문을 보면 이제 통계학자들과 같이 논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계 의뢰하고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통계학 전문가께서 도와주시는 게 많은데 그분들이 콘솔트나 가이드라인을 공부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논문을 쓰는 저자도 콘솔트나 다른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알아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 논문 지도하는 또는 논문에 이제 컨설트를 받는 통계학자들도 이거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께. 왜냐면 그분은 이제 통계를 하는 걸 강의를 해야 되는 분이니까. 그분께 이제 사실 콘설트를 제가 강조한 거죠. 그분께 제가 콘설트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이제 강의에 넣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통계 전공자들이 대학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공이 그거니까. 근데 막상 실제 의학 논문을 쓸 때는 공부에 대한 통계는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아주 실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운동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체육선생님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나 실제 야구선수였는데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체육선생님 한다. 그럼 야구만 할 수 없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해야 되고 아이들 규정에 맞게 새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계 전공자들도 실제 의학 논문을 담당하는 그쪽에 가시면 또 그 분야에 맞는 걸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실제 의학에서 많이 쓰는 거, 또 콘솔트에서 강조하는 거 보면 샘플수 계산, 무작위 배정, 다중 검정, 또 이펙터 사이즈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생존 분석 이게 또 의학에서는 또 많이 쓰거든요. 보니까 이제 통계 전공자들은 생존 분석은 또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참 보면 ITT에 대해서도 콘솔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ITT를 또 배우냐? 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병원에 와서 통계 강의를 하거나 통계 사람들을 다루고 해야 되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통계하고 전혀 다른 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분야가 다르니까. 또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법 등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실험 논문인 경우가 많죠.
그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따로 배워야겠죠. 이게 메일 연결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사실 그 전에 저한테 논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의사들과 통계학자들이 합작을 해서 보내준 논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있느냐, 논문과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이 메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 무작위 배정을 한글로 돼 있어요. 랜더미제이션 했고 통계학자를 통해서 한글로 돼 있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저널의 수준 높은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서는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콘솔트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받은 메일이 이랬고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오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논문에 보면 1대1 블락 랜더미제이션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던 다른 저널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랜더미제이션 해도 블락 랜더미제이션 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건 그만큼 수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블락 랜더미제이션 하면 콘솔트 규정에서는 블락 사이즈는 어떤 것으로 썼는지, 고정을 했는지, 랜덤 했는지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 그리고 그 문장이 예시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콘솔트 강의를 했잖아요. 초청은 잘 안 됐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죠. 또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 보면 규정이 되어 있고 예시 문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규정이 그건데. 그리고 코크란은 왜냐면 코크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크란은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논문이 바이아스가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아스가 높은 논문, 바이아스가 적은 논문 뭐 이것들을 보려면 코크란의 리뷰를 또 보는 것도 참조해야 돼요. 여러분의 논문이 메타분석에 쓰이는 논문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논문을 평가하면서 야 이건 바이아스가 많은 논문이야 이게 평가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기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코크란의 규정도 그 사람들 심사숙고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논문을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를 하려면 그걸 알아야 내 논문을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규정이라는 게 모르면 규정이 되게 많다 규제되지만 알고 보면 이 규정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규정이거든요.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고 진짜 클리어하고 바이아스가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되는가가 콘솔트 주제잖아요.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 보내준 논문, 그 논문이 베이스라인 캐릭터 테이블이 있는데 P값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MD, 민 디퍼런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발전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에다가 P값 쓰는 논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콘솔트에 보면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거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사치라고 되어 있던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이스라인 캐릭터에 P값이 쓰면 안 된다기보다는 쓰는 것이 쓸데없는 짓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P값이 없는 것도 콘솔트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많은 논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콘솔트의 역량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적으로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배 교수님들은 쓰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콘솔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콘솔트에 그걸 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민 디퍼런스는 콘솔트에는 없어요. 뭐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민 디퍼런스로 표현한 게 P값 대신에 이걸 쓰는 게 그래서 제 메일을 쓰기는 근데 이 민 디퍼런스 구하는 게 또 저자들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펙트 사이즈를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을 저자들이 쓸 때는 힘들 때인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구를 드리겠다 해서 이 도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이런 도구들을 가끔 제가 만든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그 강의할 때 쓰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규정에 맞춰서 힘들게 규정에 맞춰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규정에 맞추는 것이 좋고 그럼 그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리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목적이에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 의사들, 연구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예, 요건데요. 이거는 보통 베이스라인 테이블 1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계산해 주는데 제가 이걸 계산은 편리하게 해주는 다른 것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덜 소개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1번이 그룹이잖아요. 요 1번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섹스, 에이지, 하이트, 웨이트 있으면 이걸 가지고 테이블 1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명목 변수인 요거는 카운트와 퍼센트가 나오죠. 이게 보통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에이지 같은 경우는 민과 표준 편차 여기 나오든지 메디안과 인터쿼탈 렌즈 여기 나오든지 요 두 개만 나오거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제가 주로 많이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테이블 1으로 소개하는 거. 그거는 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민과 맥스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 개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하이트도 민과 맥스, 인터쿼터 레인지,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로 바로 복사되고 뭐 그러진 않지만 이제 요것들을 요런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보면 이펙트 사이즈에 보면 요런 거는 오드 레이셔와 실내 구간을 구해 주고요. 이 평균 이건 뭐죠? 이거는 민 디퍼런스죠. 디퍼런스 인 민즈니까 민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값과 함께 실내 구간을 구해주는 이런 장치를 갖고 있어요. P 값도 이제 피어슨 카이 제곱 테스트, 이거는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P 값도 계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P 값 계산해주는 것이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요 값들을 그 디스크라이브 하는 값이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을 다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실내 구간과 그 이펙트 사이즈와 실내 구간을 같이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도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여기 있네요. 결적치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적치가 있으면 결적치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뭐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 도구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일을 쓰다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 역시 나와 있어요. 그 보내주신 저널 제가 메일로 받은 저널의 그 투구 규정을 봤거든요. 제가 또 메일 쓰다 보니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LGB에 있는 논문이고요. 뭐 정형외과에서는 뭐 꽤 유명하다고 하는 저널 오브 아스트로플라스티라는 논문이에요. 그게 나왔던 논문인데 보면 리포팅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면 콘솔트를 따라야 된다. should be presented according to the consult 가이드라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콘솔트가 몇 번 나오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야 된다. 매뉴스크립션에서 order must provide 콘솔트 체크리스트를 보내줘야 된다. 그 콘솔트 체크를 하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콘솔트 체크리스트와 이거는 여기 들어있다. 그럼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 그럼 규정을 따라야죠. 이게 보면 저 위에 뭐 제목이 뭐냐면 Guide for Author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 내시려면 그 가이드를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 콘솔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콘솔트 따라야죠.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에디터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뭐 2번인가 뭐 4번인가를 이제 미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에디터들을 위한 어떤 세션을 가져야만 그 저널 심사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저널들 있죠. 잡지가 우수한 잡지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하고요. 그 심사에 따라서 후원금 내지는 이제 돈을 줘요. 저널이 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문 발전에 도움되니까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타려면 저널 자체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따라 해야 돼요. 뭐 1년에 몇 편 이상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저널 자체를 퀄리티 있게 규정하는 규정이 있고,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들도 그게 이제 같이 초청돼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논문을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하는데, 이때 보면 독특한 통계법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게 많아요. 좀 여러분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좀 이름이 좀 복잡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법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이런 게 많은데, 그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게 콘솔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콘솔트를 강의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면 전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콘솔트 안에는 이 통계도 나오고, 통계 기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뭐 심지어 그래프 쓰는 법, 무작위 배정하는 법, ITT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주제예요. ITT도 콘솔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ITT를 강의해달라는 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강의해달라고 제가 주제를 그냥 ITT로 정해서 했지, ITT 자체를 잘 강의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ITT만 하더라도 이제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그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콘솔트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콘솔트를 강의해달라 그러면 이제 콘솔트에 나오는 세부적인 것들을 잘 설명해야 되니까, 랜더미제이션만 하더라도, 콘솔트에 나오는 랜더미제이션만 강의하더라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규정이니까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1년에 만약에 그 심사위원 모임을 2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콘솔트 강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험 연구, 이제 아까는 콘솔트는 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익스페리멘탈 연구거든요. 디자인이거든요. 그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관찰 연구, 스트로베라든지 뭐 다른 연구도 많거든요. 다른 가이드라인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건데
그건 이제 더더구나 그 강의 요청은 별로 없지만, 콘솔트도 거의 없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제목에다가 콘솔트 강의한다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막상 보면 콘솔트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진 않아요. 그것이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